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진원 강진군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전남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에 무엇보다도 우리 강진 구민들의 열정을 모아서 연초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재영 전남발전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철우 교수님, 김우승 교수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 있지만 토론자들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양국진 문화예술과장, 저랑 도청에 있을 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과장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참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 내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원래는 이제 무안, 그다음에 영암, 목포 시장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세계 엑스포를 한번 같이 추진하자 동의를 했고, 아마 이제 금년 본예산에 한 2,500씩 예산을 세워서 1억을 가지고 일단 출발을 시키자. 그래서 아마 4개 시군이 공의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것을 필요성은 우리 강진 국민들은 절실하게 하겠지만, 또한 도에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비엔날레를 할 수도 있고 엑스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제3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세계 엑스포를 한번 해서 우리 한국 도자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성과 예술성이 탁월합니다. 먼저 이제 도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영암에 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진의 고려청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안의 이제 번청사기를 비롯해서 현대 생활자기, 그 다음에 이제 목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산업자기로 도약한 역사성과 예술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여기 아줌마 저기 여자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또 도자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독자성을 바탕으로 하고 전 세계에 비교 평가를 해서 우리 것은 보완하고 우리 것을 알리고 전 세계적인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 강진과 무안과 4개 시군이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요주, 이천, 강주가 3개 시군이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는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로 되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강진과 4개 시군의 역사성과 생활작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대 생활작이도 한 60% 이상을 전남 지금 4개 시군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 업체도 10인 이상 도자 업체가 한 55%를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필요성과 당위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꾸며 나갈 것인가, 구슬이 선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그 깨어서 보배로 만드는 그 동기, 계기,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우리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우리 강진 고문께서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고요. 또 진지하게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이 포럼이 정말 가치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군의회 우리 김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강진 관내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엑스포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라남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포럼 개최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저희 군은 전라남도 세계 시군과 이렇게 해봐봐요
세계 도자기 엑스포 유치라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여 정말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도자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 또 다양한 기능성 제품 출시 등으로 정말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전남 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남도 답사 1번지, 우리가 늘 강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고려청자의 고향, 칠량 옹기로 유명한 강진에서 전라남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강진의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무안과 고흥의 분청사기, 영암의 시유토기, 장의의 백자, 보성의 옹기, 해남의 녹청자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이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경기도에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개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교 김초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서남권 도자 엑스포 개최 다행성 및 도자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산업의 발전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떤 다수의 기업이나 그 집적이 되어져 있다고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모든 곳들이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슬을 못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보석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로 만들어져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군수님이 그 엑스포 공동 주최도 먼저 제안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고요. 서남권 도자 현황은 실은 이제 중앙부처의 지원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부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나 뭐 이런 또 기재부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앙부처의 어떤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트렌드의 변화는 그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보면 이제 특이할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도자 센서스의 어떤 그 리서치에 의한 것인데요. 결국 이제 생활 식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되게 70% 이상 되고, 뭐 커피 다규류 뭐 26% 이렇게 해서 관심들이 개인이 쓸 수 있는 아니면 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제품의 형태도 이제 국내 브랜드가 많긴 하지만 외국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져 있긴 한데 소비자들의 구입 예산이 대략 보면 그 10만 원 내입니다. 10만 원 이상이 가면 소비자가 지갑을 잘 안 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서남권 지역의 이 뛰어나고 우수한 도자 문화가 도자 산업의 어떤 주축이 되어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도자 엑스포가 치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 조상들의 화려했던 그 우리 서남권 영산강 유역의 도자 문화를 현대에서도 도자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가 엑스포 개최를 통한 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쭉 그 검토를 해봤을 때요. 자, 이 한평, 담양, 완도 여기는 지금 그 산업화를 이제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소기업 목적을 달성했느냐? 자, 그러면 도자기 산업화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과연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날 것이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제가 볼 때 산업화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도자기 엑스포 하게 되면요, 제가 미리 땡겨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관광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 자, 구슬 아무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적지가 많고 뭐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연계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전국적인 상품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엑스포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 전부 이 전라남도 이거 시군을 다 연계해가지고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아, 이것은 정말 아주 색다른 그리고 아주 정말로 강력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한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자기 엑스포에 그 경기도에서 했을 때 주로 이제 그 어떤 형태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주로 전시 위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시 위주는 지금 우리가 축제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시 프로그램들이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관광 상품화 방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강진은 그나마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이 청자축제가 지금 개최됐고 또 나름대로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도자기 관련해서는 강진이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 같은 경우도 분청사기 박물관이 상당히 잘 지어졌어요. 근데 무안이라든지 굉장히 자원은 많이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그 개인 박물관 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또 영암 그 구림에 그 독일 박물관도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좀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 가치에 비해서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도자벨트를 이 엑스포를 통해서 도자벨트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엑스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도립대학교 도예차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영근 교수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자 엑스포가 필요하다.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그 속에 전통 속에 문화가 들어가야지 문화가 빠져 있는 그런 도자기는 사람들한테 각광받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개받은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권혁주입니다. 저는 문화재 조사를 하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시는 교수님께서도 박물관에 가봐야 볼 것이 없다. 당연히 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군이 이러한데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발굴도 분명히 여러 번 했는데 박물관 앞에서 제가 발굴하는 모습도 여러 분께서 보시고 제가 인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발굴하고 나서 왜 다 덮어? 발굴을 했는데 정비를 위한 발굴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계획 없이 일단 학술적인 목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딱 그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유청에서. 덮는 예산. 덮고 나중에 다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열어서 그 부분을 관광 자원화해라. 현재 그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저는 도자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언가가 이렇게 산업으로서 육성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속적인 그 질레트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질레트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커서 질레트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진 청자라고 하는 게 이 행사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행사가 여하이
처음에 사람들을 끄는 행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성에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도자기 엑스포를 했는데, 도자기 엑스포 할 때 2001년도 606만 명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죠. 굉장히 왔습니다. 여기에 고무돼서 경기도가 이거를 2년마다 한번 비엔날레로 하자라고 야심차게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2003년부터 제2회 비엔날레라고 하는데 곤두박질 칩니다. 49만 명.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얼마냐면 20만 명 초반대, 네, 그 정도예요. 즉 600만 명까지 왔던 게 어떻게 해서 49만 명, 그 다음 현재는 20만 명대까지 그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10%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도자기 엑스포 그 소재, 도자기죠. 예, 도자기의 그 한계라고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의 오성수입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주제 발표 하시는 분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관광객 말씀을 하셨어요. 여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관광객은 줄고 서남권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렇게 그러는데요. 관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뭘까요? 저는 그 관광의 매력성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서남권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도 흡수를 하고 또 이쪽 도자산업의 종사자분들도 좀 경제적인 발전을 기여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모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남권 세계 도자 엑스포의 그 취지, 도입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까? 당위성은 다 말씀하셔서 다 문제점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문제점은 딱 3가지로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두 번째 지자체 간의 공조도 너무 미흡합니다. 간단히 이제 이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 서남권 도자기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함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서남권 지역이 쉽게 말하면 이 도자의 집산지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자 산업의 활성화와 도자 문화의 고부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함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광역화 필요성의 문제인데, 이게 4개 시군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고흥이나 그 다음에 이게 그 해남이나 여러 지역에 어떤 이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게 엑스포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주변 지역까지도 아울러서 좀 더 추진책을 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이름의 어떤 영어의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명칭을 좀 전환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개최 시기의 문제, 개최 방법의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컨텐츠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하다. 우리가 이제 세계 2000의 그 도자기 엑스포의 사례를 이제 보다 보면 결국은 그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가다가는 백진백패다.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의 니드를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떤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의 엑스포가 개최되어야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지역 차원의 함의를 이끌어내는 거, 열기를 이끌어내는 거, 이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런 엑스포를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시간 한 20분이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해주신 우리 주제 발표 두 분과 5분 토론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우리 유튜버를 통해서 청취해 주신 시청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